자, 이번에는 실습 예제 5번이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두 수, 예를 들어 128, 246의 공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구현하라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약수, 공약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번 예제는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자, 메서드로 자, 지금처럼 뭐 128, 246 이런 두 수가 전달된다 이거죠. 전달되면 이 메서드에서는 이 두 수의 공약수,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약수를 구하는 메서드 할 때도 그랬듯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메소드든 우리 앞에서 하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면 그 기능 구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공약수라는 개념도 우리 앞에서 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앞에 부분을 충실하게 학습을 하셨으면 이 메소드 구현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죠. 자, 모르시는 분은 앞으로 가셔가지고 또 실습 예제 있죠. 실습 예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번 메소드 기능은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에서 두 수를 전달받으면 메소드에서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한다 이죠. 공약수. 공약수를 구해가지고 그 공약수의 합을, 결국에는 그 공약수들의 합을 구해서 호출한 곳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이제 분석한 결과, 자, 메소드로 공약수를 구할 두 수를 전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수형 매개변수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공약수들의 합을 리턴해야 되겠죠. 리턴 타입이 있다 이거죠. 정수형이겠죠. 자, 메소드 형식이죠. 칼크 GCM. GCM이라는 의미는 공약수의 그 영어 단어를, 그 영어의 약자죠. 영어 단어의 약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영어 단어 공약수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리턴 타입이 인트고, 자, 두 개의 수를 전달받아야 되니까 너밀, 너미 두 개의 수를 전달받는 거죠. 자, 형식을 일단 우리가 지정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구현한 소스죠. 자, 이행해 보면 public int calc gcm에서 너밀, 너미 자, 전달받아서, 자, 지역 변수 선언하죠. 공약수의 합을 저장할 토탈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했죠.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max하고 mi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리고 num일, num이라는 값으로 지금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f 해가지고 num일이 num이보다 크냐, 적으냐죠. 적으면 max에 num2를 저장하고 min에 num이를 저장하죠.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 공약수 구하기 앞에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공약수라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를 의미하죠.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누는 방법은 1에서 두 수 사이의 작은 수 사이의 자연수로 두 수를 나눠서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게 공약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수 중에 작은 수까지의 사이에 있는 자연수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수를 전달받으면 두 수 중에 큰 수, 작은 수를 판별을 해서, 자, 그 작은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min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행의 폼은 돌면서 i를 1부터 min 두 수 중에 작은 수 사이에 이제 그 반복분수 i를 일씩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행에 뭐 if 해가지고 i로 너밀도 나눠지고 너미도 나눠지면 이제 반복 변수 i는 공약수죠. 그러면 그 i의 값을 토탈에 누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10행에 있는 포문을 수행하면 토탈에는 두 수의 공약수의 합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리턴하면, 자, 토탈의 값을 리턴하면 호출한 것으로 전달된 두 수의 공약수의 합이 전달되겠죠. 자, 메인에 보면 n1은 5, n2는 10에서 5와 10의 공약수의 합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죠. 토탈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자, 인스턴스 만들고 t.calc gcm에서 n은 5하고 10을 전달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5하고 10의 공약수의 합이 리턴 되겠죠. 그걸 토탈로 받아서 출력하고 있죠. 5하고 10의 공약수는 6이다 이죠. 1하고 5밖에 없죠. 다음은 6이죠. 자, 그리고 자, t.calc gcm에서 150하고 300을 전달하죠. 150과 300의 공약수들의 합.
327이다 이거죠. 자, 두 수의 공약수의 합을 구해서 리턴하는 실수 배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실수 배제 6이죠. 실수 배제 6의 문제는 자연수 중에서 지정한 순서의 소수를 출력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라이죠. 이것도 우리 비슷한 예제를 앞에서 실수 배제를 한번 해봤죠. 자, 앞에서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0, 이제 소수의 개수는 무한하죠. 자, 이런 식으로 20 하면 20번째 소수의 20번째 소수가 뭔가 그 소수를 해당 20번째 소수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한번 출력해 보라 이거죠. 자, 지금은 메소드 지금 이 메소드의 기능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자연수 중에서 그 소수의 그 이제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20을 전달하면 이 메소드에서는 이제 20번째 소수를 구해서 호출한 곳으로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은 아니죠. 좀 출력하니까 바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40을 전달하면 의미가 40번째 소수를 구해서 출력하라. 그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그 소수의 순서를 메소드로 전달한다 이거죠. 자, 분석을 해보면 메소드에서 출력 시 소수의 순서를 전달받는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한 거죠. 지금은 바로 출력하니까 그 리턴 타입은 없죠. 형식이 보면 칼크 프라임, 소수가 영어로 프라임이죠. 프라임이니까 소수를 계산한다 이거죠. 칼크 프라임에서 리턴 타입은 보이드고, 자, 오더에서 이제 전달받은 이제 순서죠. 소수의 순서를 전달받은 이제 매개 변수를 선언했죠. 자, 그리고 이제 구현하고 있죠. 보면 이행의 보이드 칼크 프라임에서 인트에서 그 오더인데 언더바를 사용하고 있죠. 오더라는 변수가 지금 그 이제 그 메소드 본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언더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언더바 오더는 사용자가 이제 전달한 소수 구하고자 하는 소수의 순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 선언하고 있죠. num에서 2에서 이제 자연수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자연수가 저장되는 변수죠. 2부터 시작하죠. 2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카운터는 약수의 개수를 저장하죠. 우리 앞에서 소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했죠. 소수의 특징은 약수의 개수가 두 개죠, 두 개. 그렇죠. 약수의 개수를 구해서 약수의 개수가 두 개면 그 수는 소수다 이거죠. 약수의 개수를 구할 카운터라는 변수 선언하고 0을 소개했죠. 오도 그 이제 넘에 저장된 그 이제 자연수에 대한 이제 소수의 순서를 저장하죠. 자, 선언하고 자 7행이면 while true 해서 무한 반복문 돌면서 각각의 넘의 자연수를 증가시키면서 그 수에 대한 그 수의 소수 여부와 그 수가 소수면 이제 그 소수의 순서를 구한다 이거죠. 보면 자 앞에서 우리 실수 배제를 했죠. 자, 참고해서 기능을 구현해 보면 먼저 num이라는 변수에 있는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렇죠? 폼은 돌면서 i가 1부터 num 사이에 있는 자연수 i가 1부터 num까지 i를 1씩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if에서 i로 num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러면 i는 num을 나누는 약수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를 증가시켜야 되죠. 카운트의 값을 최초에 0이니까 플러스 하면 i가 num을 나눌 때마다 카운터 값이 증가하니까 이 포멀을 수행하면 num에 대한 약수의 개수가 카운트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행에 보면 이제 소수 여부를 판별하죠. 카운터가 2면 소수죠. 2면 소수면 오더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자연수의 소수의 순서를 증가시키는 거죠. 오더가 0이니까 만약에 num이 2면 2는 소수니까 오더가 증가하겠죠. 오더가 1이다 이거죠. 그럼 2에 대한 자연수 소수의 순서는 1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f 해가지고 오더가 num에 저장된 자연수에 대한 그 소수의 순수가 전달된 언더바 오더로 전달된 그 순서, 이 순서는 우리가 그 이제 사용자가 찾기를 원하는 소수의 순서죠.
같으냐? 같으면 브레이크에서 25행에서 그냥 출력해 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else로 가가지고 다시 카운트를 0으로 초기해가지고 넘의 값을 1 증가시켜서 다시 이제 while의 첫 번째 구문으로 가가지고 또 포문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넘이 기존에 2였는데 이번에는 3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겠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카운트 약수의 개수가 2냐? 2면 오더 값을 1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 16행에 오더가 언더바 오더하고 같으냐? 같으면 브레이크 만나서 실행을 종료하고 아니면 또다시 넘의 값을 증가시켜서 4에 대해서 계속 수행하는 거죠. 4, 5, 6, 7 하면 언젠가는 사용자가 언더바 오더로 전달한 그 이제 그 순서하고 오더하고 같아지겠죠.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25행에서 그, 몇 번째 소수는 해서 해당 그 소수의 수를 출력하겠죠. 자 보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죠. 오더 메인에서 오더 1을 20, 그 20번째 소수를 한번 구해보겠다 이거죠. 자, t.calc 프라임에서 오더 1 전달하면 결국에는 20이 전달되니까 결국에는 이 while문을 계속 수행하면 결국에는 오더가 20이면 종료를 하니까 20번째 소수가 출력이 되겠죠. 20번째 소수는 71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3명에 40을 전달하죠. 40번째 소수를 구해보겠다 이죠. 40번째 소수는 173입니다. 칼크 프라임에서 100을 전달하죠. 100번째 소수. 100번째 소수는 541이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몇 번째 소수를 구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순서만 전달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그 순서에 해당되는 소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일이 그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일일이 이런 기능을 중복해서 구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만 전달하면 그 결과값을 바로바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의 공약수의 합을 구하는 메소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4.77이죠. 메소드 형식이 calc GCM 공약수를 구한 두 수를 전달받을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최상단에 지역 변수 선언 항상 자 이런 식으로 형식을 정해 놓고 그리고 구현을 해 주세요. 자, 공약수의 합을 저장할 토탈이라는 변수 선언했죠. 자, 그리고 max에서 두 수 중에 적은 수를 일단은 지정을 해야 되겠죠. num1이 num2보다 적으냐. 그러면 min에 num2를 저장하고 max에 num2를 저장하죠. 자, 그리고 이제 기능 구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실습 예제에서도 했으면 자, 기능 구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단계를 먼저 적어 놓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적어 놓고 이제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 문법으로 변환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실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머릿속에 되는 거죠. 자, 보면 이제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자, 한번 우리 앞에서도 실습했죠. 1에서 두 수 중 작은 수까지의 자연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두 수를 자연수로 나누어서 나누어지면 그 수는 공약수이다. 자, 이게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죠. 두 수 중에 작은 수까지 이래서 쭉 이제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연수로 두 수를 나누었을 때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는 공약수 되죠. 그 공약수를 토탈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두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능 구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어디에서 어디까지 증가시키는 방법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포문을 쓰면 되죠. i가 1부터 i가 두 수 중 저번수 민이겠죠. 민에 우리가 두 수 중 저번수를 벌써 10행의 if문에서 벌써 이제 지정을 했죠. 자, 그리고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자, 그리고 두 수를 동시에 나눠야 되겠죠. 반복 변수 i로. 자, 두 수를 나눈 후에 너밀 모듈로 i로 나눴을 때 0이어야 되겠죠.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동시에 너미도 동시에 모듈로 i로 나눴을 때 0이면, 그러니까 요 if문의 조건식은 반복 변수 i로 두 수를 나눴을 때 모두 0이어야 된다. 모두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다. 그 의미죠. 그러면 이제 반복 변수 i는 공약수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반복 변수 i를 토탈에 누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포문을 수행하면 결국은 토탈에는 두 수의 공약수의 합이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토탈이라는 변수의 값을 리턴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메인 메서드에 있는 토탈하고 칼크 GCM에 있는 토탈하고 변수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변수죠.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그 칼크 GCM에 있는 이 토탈이라는 지역 변수는 칼크 GCM이라는 메서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죠. 똑같이 메인에서 선언된 이 토탈이라는 변수는 메인 메서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자, 칼크 GCM에서 N1, N2 5하고 10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5하고 10의 공약수들의 합이 리턴되는 거죠. 리턴돼서 토탈이 저장해서 출력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5와 10의 공약수들 합은 6이죠. 똑같이 다른 수들의 공약수들 합을 한번 구하면 되겠죠. 150, 300. 그러면 실행해보면 150과 300의 공약수들 합은 327이죠. 자, 공약수들의 합을 구하는 메소드를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의의 순수의 소수를 구하는 메소드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4.78이죠.
소수가 영어로 프라임이죠. 언더바어로 이제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 소수의 순서가 넘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 순서에 해당되는 소수를 구해서 출력하는 거죠. 자, 여기 자, 그리고 기능 구현이죠. 자, 기능 구현. 기능 구현이 메소드에서 가장 중요하죠. 구현 방법부터 먼저 한번 정해보면 되겠죠. 뭐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자, 몇 번째 소수인지를 아는 방법은 먼저 소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해야 되겠죠. 소수인지 아닌지는 각 자연수 2부터 그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개수를 구한다. 그렇죠?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이면 그 수는 소수이죠. 소수이므로 순서를 1 증가시킨다. 순서를 1 증가시키죠. 지금은 순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의 순서를 전달된 순서와 비교해서 참이면 그 소수를 출력한다 이죠. 출력한다. 아니면 그렇죠. 소수의 순서가 전달된 순서와 비교해서 거짓이면 다시 그렇죠. 자연수를 1 증가시킨 후 단계 1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수 2부터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한 후에 그 약수가 2개면 그 수는 소수다 이거죠. 그러면 소수의 순서를 나타내는 그 변수 값을 1 증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메소드로 전달된 그 순서하고 같으냐를 비교해서 같으면 이제 그 소수를 출력하면 되겠죠. 아니면 다시 2부터 했으니까 1 증가시키니까 3부터 또 1번 과정을 반복하죠. 3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2개이면 또 소수의 순서를 증가해서 전달된 소수의 순서하고 비교해서 참이냐 아니냐, 또 아니면 또 계속 1번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전달된 순서하고 같은 이제 순서의 소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참이니까 소수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메소드의 기능 구현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기능 구현, 메소드에서도 기능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기능 구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현 방법을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적어놓고 그걸 우리 앞에서 배운 자바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구현해 보면 몇 번째 자연수가 그 우리가 원하는 소수의 순서인지 모르죠. 그러면 while true에서 무한 반복하다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으면 브레이크 만나서 이제 그 종료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포에서 먼저 자, 이번엔 기능이 좀 복잡하니까 먼저 자연수에 대한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죠. 약수의 개수 부터 해가지고 넘보다 적을 때까지 if 모듈로 i로 나눴을 때 0이면
0이면 약수라 이거죠. 그러면 카운트가 약수의 개수를 저장하죠. 자, 그러면 자, 포물을 다 수행을 하고 나면 이제 카운트에 그 수에 대한 약수의 개수가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소수인지를 판별해야 되죠. 넘이 소수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카운터의 개수가 2냐, 2면 참이면 오도의 값을 이제 소수의 순서죠. 소수의 순서를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전달된 순서하고 넘에 있는 자연수의 소수의 순서가 같은가를 비교해야 되죠. 판별한다. 오더는 우리가 구한 순서고 전달된 순서는 언더바 오더죠. 같으냐? 같으면 브레이크, 아니면 다시 넘의 값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 자연수에 대한 소수를 판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젠가는 결국 while문을 계속 돌다가 언젠가는 오더하고 언더바 오더가 같은 숫자가 오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하니까 그때 이제 결과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 오더를 써줘도 되고 언더바 오더를 써줘도 되죠. 자, 그러면 전달된 순서에 대한 소수를 구하는 기능을 완성했죠. 자, 그리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오더 1이죠. 오더 1. 첫 번째 알아볼 소수의 순서는 20번째 소수다 이거죠. 참조 변수를 나타냈죠. 자, 칼크 프라임에서 오더 1, 20을 전달하죠. 20번째 소수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전달하면 앞에 설명한 이 과정대로 결국에는 오더가 20이 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서 그때 자연수 소수를 출력하겠죠. 실행을 해보면 20번째 소수는 71이죠. 자, 그리고 오더에 40을 입력하면 실행해보면 40번째 소수는 173이죠. 그리고 100을 입력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연수에서 100번째 소수는 541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소수의 순서만 전달하면 우리가 메서드에서 그 소수 순서에 대한 소수를 리턴 받아서 리턴 받거나 아니면 출력할 수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일일이 우리가 각 순서에 대한 소수를 일일이 구인해 줄 필요가 없죠.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상으로 메서드 실습 예제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뒤에 보면 메서드 연습 문제가 있죠, 책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연습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같이 실습한 이제 과정대로 한번 구현해 보시면 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메소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능 구현이죠. 기능이다 이거죠. 메소드의 형식이 어떻고 매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 타입이 어떻고 뭐 리턴 문이 어떻고 하는 그런 건 고정된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것도 그런 기능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책이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메소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 메소드의 기능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 문법으로 그때그때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 구현을 하는 메소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예제처럼 여러분들이 메소드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항상 방법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방법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적어 놓고 그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자바 문법으로 변환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서 자바 여러 가지 명령문 배우고 난 다음에 실습한 그게 결국에는 어디에든지 다 쓰이죠. 자, 메소드까지가 보면 객체 지향 들어가기 전에 기본 프로그래밍 구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소드까지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제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제 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나 뭐 이제 인터넷에 있는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고 방법이 저절로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운 메소드까지의 기능을 한 3번 정도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실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바의 기본 프로그래밍 구형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버렸죠. 그런데 그 이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구현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또 뒤에 5장부터 나오는 객체 지향 개념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뭐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뭐 구현 기능 문제 있죠. 그런 걸 보면 이 기능은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절로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뭐 풀어볼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라 그랬죠. 항상 그런 식으로 문제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떠오릅니다.